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반찬은 4.29 재보궐선거입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29일 서울, 성남, 인천 세 곳과 전라도 광주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판세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남자들이죠. 최진영 변호사, 박상병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번 재보궐선거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 주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4.29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으로 지난 주말에 선거 유세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먼저 박상병 평론가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오늘 아침 반찬은 따끈따끈합니다. 네. 모처럼 따끈따끈한 반찬을 올렸는데 또 뜨겁습니다. 4.29 재보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의 사임을 사실 수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귀국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급히 결정을 했어요. 사표를 제출하고. 왜 그랬을까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민심이 급격하게 쏠리고 있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을 모아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역의 선거운동 지금 기간에 선거운동 할 때 현역 의원들은 지역 민심이 정권 심판론을 갖고 있구나. 이대로는 선거를 못 치르구나는 알았던 겁니다. 급격하게 쏠리고 있고 이것을 쏠림을 나름대로 차단해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는 성전 회장의 그 리스트 파문이 선거 전국에 아주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최진영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말씀하셨듯이 이번 4.29 재보궐선거의 판세는 성완종 회장 전국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완종 전국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표정 관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선전한다라고 해서 이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정도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도 이 선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을 했었죠. 정권 심판론을 하려고 했는데도 지지율 차이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느냐 했었는데 지금 오늘째 지금 12일째를 맡고 있는 이 성완종 전국이 있음으로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굉장히 판세가 요동치고 특히 지난 공식 선거가 시작된 이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 격차가 거의 오차 범위 내까지 지금 왔는데 과연 이 격차가 이른바 야당으로서는 골든 크로스 이거 상승세 하락세를 뚫을 것인지를 두고 지금 특히 이제 여당에 대해서 특히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압박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참아달라라고 했지만 도저히 민심의 흐름에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오늘 지금 이 총리 사퇴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 큰 흐름에서 성완종 전국에서는 야당이 공세였다가 이제는 이 총리 사퇴로 해서 어떤 이것이 이 흐름이 바뀔지가 이번에 큰 어떤 흐름의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남은 한 일주일간이 아마 공세와 수세에 정말 치열한 어떤 싸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누구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고요. 또 오늘 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새누리당은 사실 전부터 성완종 리스트 논란 과 박 대통령의 10일간의 해외 순방, 여기에 또 이완구 총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실 전패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직도 9일에 나왔습니다. 9일. 이틀도 아니고 9일은 긴 시간입니다. 제가 정치 평론을 하면서 정말로 주의하는 거는요. 선거 결과 모릅니다. 이틀 남은 건 모릅니다. 막판에 변수가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 요인이 많기 때문에 중도층에서 부동층이 많습니다. 부동층은 하나의 이슈에 대거 몰려버립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직 9일에 남아있는 선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새누리당의 전반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급히 사의를 표명하고 급히 박 대통령 사의를 수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이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최 변호사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만약에 박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해서 여권에서 제일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국정개혁의 새로운 모멘텀을 회복한다?
그러면 또 보수층이 또 결집을 하고 중도층이 그래? 이번엔 정말 잘하네. 한번 힘을 실어줘야 되지. 네. 또 몰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론을 그만큼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실제로 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야당에도 크게 애들 얘기가 나온다. 야당 리스트 또 나온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 9일 정도는 정말 긴 시간인데 그러나 그걸 다 빼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다가 상당히 좀 초조한 분위기 될 것 같고 여당은 전패 위기 속에서 한두 곳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지금 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권 심판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오늘자 조간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제일 일면이 이제 이완구 총리의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는 것을 지금 나왔던 것이고 네. 또 한켠에 있던 일면 탑 기사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앞으로의 이 사건 수사가 이 리스트에 한정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특정인을 정했는 것에 수사가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해석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만 지금까지 여당 실세에 대해서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넘어서 야권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는 어떤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9일 동안 과연 어떤 리스트가 나올지 이런 것이 아마 거꾸로 역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야당에서는 이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과연 22일, 24일 이때에 내느냐 아니면은 선거 박 대통령이 한국으로 돌아온 그 시점에 내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저울을 했었는데 네. 결국은 이 선거에 조금 더 유리하게 이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카드를 강력하게 밀었는데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이 유효하지만 카드를 일단 써버리고 났을 경우에는 지금 이처럼 본인이 이 총리가 스스로 임의로 사퇴한다고 했을 때는 거꾸로 보면은 끝까지 버틸 것 같아서 했었는데 그래 나 나갈 거야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성완종 리스트의 가장 큰 폭발력이 가지고 있었던 대상이 빠져버림으로 해서 선거에서 어떤 가장 큰 이슈를 하나 잃어버리게 그때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여세를 몰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야권에 대한 리스트 같은 것들이 나올지 이런 것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말 야당이 유리하다라고만도 장담하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재보궐선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 판세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보선을 10여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먼저 살펴보고 가죠. 네. 첫 번째 재보궐선거 장소는 서울 관악을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CBS 노컷뉴스 조원 CNI에서 조사를 했고요. 조사 기간은 2015년 4월 17일에서 18일이 있고 이게 2차 조사고요. 1차 조사가 4월 3일에서 5일인데요. 지금 보면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가 43.7%에서 36.6%로 7.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나온 그 시점이 4월 11일인 점을 감안했을 때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는 33.1%로 8.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둘의 격차가 3.5% 차이가 나는데요.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85%포인트니까 오차 범위 이내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남 중원 여론조사를 살펴보죠. 자,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 기관과 기간이 같습니다. 신상진 후보가 42.1%에서 43.0%로 오히려 지금 오른 추세가 됐는데 0.9%포인트 상승했고요. 그리고 정환석 후보가 32.7%에서 38.5%로 7.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둘의 격차는 4.5% 정도 되고요. 오차 범위가 3.9%니까 오차 범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인천서의 강화을 여론조사입니다. 안상수 후보부터 보면 50.1%에서 42.8%로 7.7%포인트 하락했고요. 그리고 신동근 후보는
30%에서 38.5%로 같이 동반 하락했는데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도권 지역의 재보궐선거 지역을 지금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봤는데요. 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불구하고 2주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1위 지주 후보의 변화는 후보 자체의 그 순위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지율 격차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박상경 평론가께서. 아직까지 골든 크로스는 없네요, 그죠? 네. 네. 미세하지만 그 접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초접전 이렇게 부릅니다. 네. 우세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일단 큰 느낌은 세 가지가 하나는 이제 서울 관악을과 성남 중원은 역시 새정치 민주연합의 텃밭이구나 라고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텃밭이구나. 맹추격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관악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거의 오차범위 이내라고 하는데 그 2주 전보다는 상당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띌 정도로 급격하게 추격하고 있고 네. 또 성남 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추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느냐? 이 대목은 선거 운동이 치러지면서 야당 지지세가 관망층에 있다가 점점 표를 결집을 하면서 이번만큼은 정권 심판으로 힘을 실어준 겁니다. 실제로 두 번째 여론조사 때가 뭐냐면은 이완구 총리가 가장 궁지에 몰렸을 때예요. 가장 궁지에 몰렸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이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표가 다시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완구 총리 때문에 여당 지지세가 중간에 있는 중도층은 빠지고 야당 지지층이 결속을 하면서 맹추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네. 총괄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어제 제가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 네. 기사님이 본인 스스로 내가 그 관악을 주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쪽이 분명히 야권 성향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른바 일대 다구도 야권이 분열하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안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금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에 야당 후보에 다 지지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어떤 지지율이 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좀 전에 했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태호 후보와 정동영 후보를 만약에 합치면 이 부분이 53.2% 한마디로 지금 여당 후보보다 한 17% 정도 가량 앞서는 그런 것입니다. 네. 사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상호 전 통진당 의원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퇴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 이 두 야권이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나타내는가가 아마 결과가 만약에 둘 단일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결과는 정말 야권에 굉장히 큰 승리일 텐데 네. 현재로서는 아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악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관악을은 이해찬 전 총리 또 한광호 국민대통합위원장 등 거물급 정치인들을 배출한 야권의 27년 텃밭이잖아요. 서울의 유일한 텃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야권이 분열한 상황 속에서 이 성완종 리스트 태풍이 이 지역만큼은 비켜가고 있다는 또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기 때문에 야당 표는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표는 큰 변동지가 없어요. 다만 중도층에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6% 오신환 후보가 나온다는 얘기는 새누리당의 고정표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더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야당의 정동영 후보가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은 네.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야당에는 만약에 제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야당 성향이다라고 말하면 될 사람을 찍어주거든요. 네. 네. 될 사람을. 그럼 될 사람이 만약에 정동영 후보가 된다면 정동영 표가 쏠릴 것이고 네. 정동영 후보가 아니라 정태호 후보가 그렇게 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야당 쪽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정동영 후보가 당신은 좋아는 하지만은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호 2번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 막상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네. 반대로 정태호 후보 이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당신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야권 전체로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리스트에도 보니까는 문재인 등등 나온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은 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했던 표가 정론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야당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가 가장 관심 있는 네.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성남 중원으로 가볼 텐데요. 지난 주말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성남 중원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이 양당 대표가 지원 유세를 펼칠 정도로 성남 중원에 대한 기대가 모두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남 중원 판세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이다. 네. 실질적으로 예전에 지금 신상진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지역에서 한번 당선이 돼서 의원으로 하신 적도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건 성완종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신상진 후보의 개인기로서 지금 버텨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신상진 후보가 지난 오히려 0.9% 상승했습니다. 네. 지난 3일 내지 5일에서 그 여론조사에는 41.2%가 나왔는데 네. 이번 17 내지 18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43%로 그 상승을 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적극 어떤 그 투표 지지층 같은 네. 경우에는 46.8%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적극 투표 의사를 보인 층에서는 그 장완석 후보와의 차이가 한 8.6% 정도로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쪽 지역이 특히 그 성남 같은 경우에는 분당과 구성남이 이렇게 나뉘고 그렇죠. 아무래도 분당 같은 경우에는 여권 성향이 강한 반면에 이 구성남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야권 성향이 매우 강함에도 네. 불구하고 아마 그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 통진당 의원이 당선됐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야당에 대한 어떤 심판론, 어떻게 보면은 종북 세력이 진출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른바 비정상에 정상화하자는 그런 어떤 여론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막판 그 변수가 이 성완종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실제로 아직까지는 그 단정해서 이것이 그 확정적으로 그 여당이 유리하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며칠간의 어떤 그 선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이것에 완전히 어떤 전력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네, 여기는 가장 그 지표로 보는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지역, 수도권 세 지역은 여당 후보가 다 떨어졌거든요. 네. 여기는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네. 오른 이유가 뭐죠? 전반적으로 정세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신상진 후보의 아까 개인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목이고 또 하나가 김미희 후보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네. 하더라도 김미희 후보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그 지지율이 그대로 야당으로 갔어요. 네. 야당 표가 될 만한 사람으로 표가 집결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는 나타난 겁니다. 가장 야릇한 정동영 같은 인물이 없기 때문에 네. 떨어질 사람보다는 될 사람 쪽으로 표가 몰리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성남 중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인천 서구 강화을로 가보겠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과 신동근 전 부시장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선거 초반에는 안상수 후보가 유리할 거란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최진경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좀 전에 아까 그래프에도 보셨듯이 사실 그 지난 4월 초 같은 경우에는 50% 거의 절반을 50.1% 절반을 여당 후보가 앞서갔고 네. 신동근 후보 같은 경우에는 40%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났었었는데 이번 한 10여일 지나서 봤더니만 지금 그 여당 후보는 지금 42.8%로 한 7.3% 정도 빠졌고 여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한 38.5% 이 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것은 정의당 후보인 박정현 후보가 이 중현 후보가 0.7%에서 4.2%로 올랐는 상당히 좀 독특한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여당 후보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지금 유력한 새정치연합 후보가 흡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의당 후보가 갔다는 점에서 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마 처음에는 지금 보면은 강화서와 이 강화을과 인천서 같은 경우에는 야권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론의 흐름은 지금 이 성완종 사태를 그쪽 지역에서는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한데요. 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적극 어떤 투표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상수 후보와 신동근 후보의 차이가 한 13.3% 정도 차이가 나서 현재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안상수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천서 광화는 당초에는 예. 여기가 오차범위 밖에서 교차가 벌어졌는데 지금은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죠? 네.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운데 여기 특징은 딴 데는 보니까 수도권 다른 지역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로 야당 지지가 다 올라갔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여기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성남중원의 신상진 후보하고 반대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치고 올라가야 할 개인적인 기가 아직까지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딴 데는 다 올라가는데 여기서만 야당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반식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현재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한 변수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리스트의 어떤 확대 범위에 따라서 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는 건데요. 어떤 부분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 제일 관전 포인트는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지역의 현안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이완구 총리가 후보직에서 이완구 총리가 총리직에서 사퇴를 밝혔고 대통령이 수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말 그대로의 개혁의 동력을 재구축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뭐냐면은 지지층 결속과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 두 번째, 검찰 수사가 지금 상당히 불안불안한데 혹시나 또 야당과 관련돼 있는 인사들이 줄줄이 나올 경우에는 이거는 특히 서울 관악을 광주 같은 경우는 결정돼야 될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선거 전국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봅니다. 네. 네. 최진경 변호사께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 대통령 되기 전에 별명이 선거의 여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번엔 선거의 여왕이 한국에 있지 않고 지금 해외에 가 있는데요. 네. 재미있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귀국을 합니다. 어떻게 네. 보면 왕의 귀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이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와서 어떤 개혁을 드라이브를 네. 이 그 한 2, 3일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거는가에 따라서 하나의 또 막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여론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4개 지역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미리 투표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사전 투표 기간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선거와 달리 다른 지역에서는 못하고 이 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4월 24일, 25일 이틀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한데요. 서울 관악을 사전 투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조원동, 난곡동, 그리고 난향동, 서원동, 대학동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그리고 네.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신사경로당, 미성동 같은 경우에는 동자치회관, 그리고 신원동 같은 경우에는 신일경로당에서 가능하고요. 네. 그 서림동은 신성초등학교,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성민종합복지관에서 지금 투표하는데요. 꼭 소중한 투표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 반찬, 화요일에 화끈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4.29 재보궐선거에 대해 최진영 변호사와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